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디자인 싱킹 고객 중심의 창업교육 50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가치 흐름도 작성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들의 그 가치 흐름도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치 흐름도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 사례는 블랙틸이라는 기업입니다. 여기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샵을 위한 위워크라고 할 수가 있죠. 온라인 브랜드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어떤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을 다양한 크기로 나눠가지고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 없이 움직이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을 메인 스트릿에다가 임대료가 아주 높은 곳이죠. 메인 스트릿 같은 입지 좋은 곳에다가 부지를 확보해 놓고 건물을 확보해 놓고 거기다가 입점을 시키는 겁니다. 공간을 쪼개가지고 공간을 쪼개서 입점을 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그 온라인 브랜드 기업한테는 자기의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고 오프라인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그 매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임대를 해주는 건물주죠. 어떻게 보면 건물주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뭐라고 하나요? 공실률이 없이, 그렇죠? 공실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방식이 그 임대 기간을 월 단위로 쪼개 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그 기업을 가치 흐름도를 만들어 보면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운데에 그 제품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좌우측에 고객들이 나오게 되겠죠. 고객이라면은 좌측에는 어떤 건물주, 메인 스트릿에 그 자기 건물을 갖고 있는 공급자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온라인 샵이 나올 수가 있겠죠. 수요자 측면의 어떤 고객이죠. 이렇게 그 양측의 고객을 놓고 그 사이에 무엇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랙틴을 중심으로 공급자 고객은 공간을 제공해 줄 것이고 블랙틴은 어떤 임대료를 수요자한테 받아가지고 줄 것이죠. 그리고 블랙틴은 또 수요자로부터 그런 임대료라든가 상품을 제공받아서 전시를 할 것이고 대신에 그런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거를 공간을 제공을 해주겠죠. 그리고 판매한 대금을 또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온라인 샵, 결국에는 요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는 그 소비자 고객이 되겠죠. 소비자 고객 같은 경우는 방문을 통해서 어떤 그 상품이나 온라인 샵에서만 볼 수 있었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할 수가 있죠. 구매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블랙틴 같은 경우는 거기를 통해서 수익이 또 창출이 되겠죠. 자, 또 다른 사례입니다. 프라이탁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폐품을 활용을 해서 가방을 만드는 기업이죠.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어떤 방수포나 타이어 튜브, 안전벨트 같은 그런 낡은 소재, 오래된 소재들을 이용을 해서 가방을 만드는 제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습니다. 초기에 낡은 그 트럭 방수포라든가 자전거 타이어 튜브 같은 것들을 갖고 오는 거죠. 갖고 와가지고 메신저백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지요. 그러면 재활용, 업사이클 업체들이 많이 겪는 문제인 공급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어떤 트럭 스포터라는 사내 바이어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는 거죠. 그리고 가방 디자이너를 통해서 세상에 유일무이한 그런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품을 사람들에게 고객한테 판매가 되면 그 고객들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을 받게 되는 그런 가치를 느끼게 되겠죠. 현재는 한 40여 종의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형태를 비즈니스 가치 흐름도로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프라이탁이라는 회사가 있고 좌측에는 공급자가 있을 테고요. 우측에 수요자가 있겠죠. 그래서 공급자를 통해서 원재료를 받게 되는 거죠. 낡은 제품을 받고
그에 대한 대금을 치를 테고요. 그리고 소비자에게 그 제품을 제품화시켜서 판매를 하겠죠. 그리고 판매 대금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파트너 공장을 통해서 가방을 만들어서 갖고 오겠죠. 이 낡은 제품을 줘서 그 가방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으로 해서 만들어 오는 거죠. 자, 또 하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레밍페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수수료 없이 이용하는 어떤 급여 선지급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금융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그런 개발도상국이 아마 주 타겟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서비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습니다. 근무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1인당 급여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루에 얼마를 벌었는지 1단까지 같이 급여가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이용 가능한 금액이 표시되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로자들은 그 이용 가능한 금액 내에서 매장에 들어가 가지고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런 시스템을 하는 이유가 이 그 개발도상국이고 하다 보니까 그 자신의 급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현금이 다 떨어져서 어떤 생활을 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급여를 받기 전에 미리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점은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어떤 금융 서비스가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은행 계좌가 없어도 이런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 급여를 선지급 받을 수 있게끔 해놓은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비즈니스 가치 흐름도를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레밍페이라는 급여 선지급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고용주가 있겠죠. 고용주가 있을 테고, 그리고 근로자가 있겠죠. 근로자가 또 있을 테고요. 또는 이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매장이 또 있을 테죠. 그래서 이들과 도레밍페이는 어떤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고용주한테는 어떤 근무 데이터라든가 그 근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을 하면서 서비스 내역, 그러니까 근로자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서 급여가 차감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 앱을 이용을 해서 매장에 가서 월급이 나오기 전에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고용주나 아니면 근로자가 부담 없이 이런 이런 어플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결제 수수료, 여기에 대한 수익은 도레밍페이 같은 경우는 매장을 통해서 수수료를 얻고 있는 형태인 거죠. 이번에는 그 폴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 폴카라는 곳은 지인에게 그 자금을 지원받는 어떤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 3,000원까지 3,000원부터죠. 3,000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투자를 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그러니까 이 크라우드 펀딩 폴카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올려놓는 겁니다. 프로젝트를 올려놓는다고 보시면 되죠. 프로젝트를 올려놓으면 이 내용이 자신의 지인의 SNS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 SNS를 보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구나, 거기를 도와줘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놓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시스템이 최근에는 비영리단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으니 특이한 개인적인 어떤 사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는 거죠. 그런 사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은 사실 지원금이 잘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장난스럽게 하는 경우는 오히려 또 모이는 경우도 있다고는 해요. 자, 이 서비스를 가지고 비즈니스 가치 흐름도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폴카가 이제 위치를 하고 지인이 있겠죠.
그리고 그 이외에는 그 혜택을 받는 어떤 기획자, 프로젝트 기획자가 있겠죠. 둘 다 고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기획자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등록을 하죠. 그리고 나서 SNS를 통해서 자신의 지인들한테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인들은 어떤 지원금 형태로 폴카에다가 지원금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 가치 흐름도를 구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즈니스 가치 흐름도에 대한 사례들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례들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런 가치 흐름도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치 흐름도를 한번 만들어 두면 내 비즈니스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눈에 알아보기도 쉽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때도, 특히나 투자자나 아니면 지원 사업을 할 때도 설명을 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